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또 통일약과 선전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좀 너무 많이 선전하려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약과를 팔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선전하겠습니다. 이 초콜릿 통일약과, 예, 2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000원에 선물하기에 딱 좋습니다. 25,000원이고요. 택배비 포함 28,000원입니다. 그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에 이 통일약과를 선물하시면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그 전화들이 저한테 지금 계속 걸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일약과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반 약과인데요. 일반 약과가 30개 들어있습니다. 22,000원입니다. 22,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이 되겠죠. 이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약과가 이렇게 그 30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얌전하게. 예, 개별적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두고 두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약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그 북한산 강계 꼬냑 브랜디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40%짜리 브랜디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화이트 그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40%짜리 그 꼬냑이고요. 예, 또 레드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꼬냑도 있습니다. 레드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꼬냑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레드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꼬냑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저희들이 병에 이렇게 넣어서 40%짜리입니다. 이게 사실 약술이에요. 이게 필요할 때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40%짜리 브랜디 꼬냑인데요. 추석 때 선물하시면 좋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병에 6만원입니다. 6만원. 예, 여러분들께서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택배를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수로 많지 않아요. 여기 뭐 선착순 한 50명 정도 한 대만 팔 수가 있어요. 이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많지 않아서 한 50분 정도 한 대밖에는 못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 주문 전화는 같습니다. 733-9905 02-733-9905 02-747-9904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북한이 지금 유엔 대북 제재가 계속 이제 쪼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트위터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그 로켓맨 김정은은 잘 지내고 있냐. 평양 시내 그 주유소죠. 롱가스 라인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줄이 이제 엄청 길게 서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참 안 됐다. 뭐 이런 말씀, 이런 그 트위터를 날리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유엔 대북 제재가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800만 불을 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엇박자를 놓으신 데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정을 아마 트위터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대구 압박이 들어가니까 북한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그 화교들을 이제 이용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확장을 시키겠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의 그 혁명 정신을 더욱더 이제 강조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워낙 졸라맨 그 허리를 더 많이 졸라매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이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이라는 것은 김일성 시대 때부터 강조해 오던 것이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거의 뭐 체질화된 어떤 생활화된 그런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당국은 그 선전선동에 있어서 이 자력갱생이라는 것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자력갱생을 발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그 강요해 왔죠. 이렇게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력갱생은 인민의 허리를 개미 허리로 만드는 정신이라고 놀려대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주민들이 그 허리가 자력갱생 때문에 더 가늘어진다는 어떤 그런 회한이 담긴 그런 우스갯소리로도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에서 최근에도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 압박 소동을 단호히 지목해 버릴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논설을 통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거스기들이 벌이는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계속 풍지박산, 한국말로는 풍비박산이죠. 북한에서는 풍지박산 낸다고 그래요. 풍지박산 낼 것이다. 그리고 자력갱생 간거분투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조선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이며 투쟁 원칙이라고 이제 그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체수선의 일신단결과 함께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은 이 땅의 자주자립 자의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힘이며 자력갱생의 대진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강대해지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못 사는 것을 또 외부에다가 이렇게 핑계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로써 지켜낸 자주적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는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 길뿐이라고 이렇게 그 강조하면서 연길폭탄 정신, 군자리 정신 이런 또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쪼인 허리를 더 쪼이라고 계속 그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연길폭탄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연길폭탄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할 때 이걸 실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항일발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이런 책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하나의 그 선전 도구로서 연길폭탄이 있는데 이 연길폭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국의 연길지방에서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폭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그 김일성 항일빨치산이 이 무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이렇게 이제 뭐 싸가지고 다니다가 그걸 이렇게 던지면 그걸 고춧가루 폭탄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폭탄을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를 구입해다가 이제 만들어낸 뭐 하여튼간 연구를 해서 야장간에서 만들어낸 폭탄이 있는데 그 폭탄을 만든 지방이 연길이라는, 그러니까 저 중국의 연길이겠죠. 연지라고 그러죠. 지금 연길 지방에서 만든 폭탄이라 그래서 연길 폭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북한에서는 자력갱생을 떠버릴 때마다 이 연길 폭탄 이야기를 어떤 하나의 궁정 감화
스토리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선전을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노동신문이 떠드는 게 군자리 정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 군자리 정신이라는 건 뭐냐, 6.25 전쟁 때 평안남도 성천군 산골에 있는 군자리라는 그 마을에 이 군수품 공장이 있는데, 그때 미군이 계속 폭격을 하니까 이 폭격을 피해서 지하에 갱도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새 없이 이제 무기를 제작해서 거기서 이제 전선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그 지하 갱도에서 작업을 해서 그 미군을 물리치는 그 무기를 만들어낸 정신이라 그래서 군자리 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또 창작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지금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은 상당히 많은 정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군자리 정신도 나왔고, 또 처창조 정신도 있어요. 처창조 정신. 처창조 정신은 뭐냐면, 일제가 김일성이 빨치산 할 때 일제가 일본 군인들이 일제죠. 일제가 이제 봉쇄를 했는데, 김일성 빨치산이 있는 그 지역을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봉쇄를 해서 소금 한 털, 성냥 한 가지도 못 들어가게 바깥을 이제 통치하기 때문에 이 처창조 유격군 근거지라는 게 있는데, 이 유격군 거지가 봉쇄를 당한 거죠. 봉쇄를 당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끝끝내 굴복하지 않고 굶어 죽으면서 싸웠다. 그래서 북한이 9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에 대항하는 어떤 정신으로서 처창조 정신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처창조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안 된다.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사회주의를 지켜내야만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노래도 또 있죠.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일세. 검은 구름 몰아치고 유혹에 바람 불어도 향도성이라는 건 김정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도성 따라서 사회주의 지키세. 그래, 이런 노래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선전선동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불안과 또 이 배고픔과 이런 것들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펴왔죠. 그랬는데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또 김일성, 김정은 이런 자들의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 또 군자리 정신, 또 처창조 정신, 이것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그 의욕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장마당을 만들고, 그 장마당에서 물건들을 팔고, 또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을 때는 목숨 걸고 중국에 건너가서 밀수를 해다가 그 상품들을 구입해서 팔고, 이런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그것도 투쟁이죠. 투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죠. 그때 북한 주민들이 또 이렇게 자체로 개발한 구호도 있어요. 사회주의를 지키려면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장사만이 살 길이다. 예, 밀수만이 살 길이다. 자기 스스로도 이런 구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북한 당국이 시킨 게 아니에요. 북한 당국은 처창조 정신을 발휘해라. 굶어 죽어라. 이런 정신교육을 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또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의 이정표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어쨌든 북한은 이제 자력갱생의 정신의 군원을 미제와 일제의 봉쇄 정책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개발을 해서 선전선동해 왔지만, 어쩌면
그 자력갱생의 그 정신이 스스로를 폐쇄시키고 외부와의 거래를 단절시킨 그런 요인이 됐고, 사실 이 북한을 폐쇄시키고 스스로를 그 외부와의 거래를 단절시킨 장본인은 북한 정권 그 자신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공산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초한 자력갱생 강요 때문에 현대 문명에 뒤처져서 중세 시대보다 더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게 됐고, 전기불도 없는 문명의 사각지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건드리지도 않는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김정은의 핵실험과 141 발사는 북한 주민들의 허리가 잘가다 못해 끊어질 정도로 자력갱생을 강요한 결과이고, 무너져 내리는 왕조의 명주를 조금이라도 연장해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이야말로 북한 주민들 스스로를 지역의 그렁텅이로 몰아넣은 지역의 안내자이자 김씨의 그 깡패 가문을 지켜준 동아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정신줄을 놓아버렸는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외면하면서 김정은의 그 핵과 미사일 그 놀이에 800만 달러의 국민 열세를 포다 주겠다고 하는 한심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잘록한 허리를 더 잘록하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악마의 후견인으로 남고 싶은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 진정으로 김정은 악마의 후견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